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경기력과 성적, 대표팀 선수들 사이의 불화설에 새로운 대표팀 감독 인선 작업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한국 축구의 민심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상황. 난세의 영웅은 이번에도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무려 5년 만에 A매치 7골 차 이상의 대승. 그것도 최근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축구의 신흥강호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 압승을 임시감독 체제로 이끈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있었는데요. 무려 지난 3월 대표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명의 선수가 바뀌었고 또 7명의 최초 발탁 선수가 포함된 급조됐다고 할 수 있는 대표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 경기 전 스피치 그리고 경기 후 선수들에게 남겼던 메시지, 싱가포르 축구계까지 감동시켰던 인터뷰를 통한 리더십과 인품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싱가포르 원정 경기의 뒷이야기, 팀토크 풀버전을 해설하고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를 하루 앞둔 최종 훈련을 마치고 대표팀 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인사이드 캠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많은 새로운 선수가 합류했던 이번 대표팀 선수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했는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어릴 때부터 꿈꾸고 너희들이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를 얻어냈다고 생각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물론 너희들이 받아야 할 자격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은 없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낯가리고 이런 시간들이 나는 아깝다고 생각해. 중요한 것들이 걸려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할 거야.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야. 이 얘기의 배경은 우선 대표팀이 된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자신이 쏟아왔던 축구 인생에서 해왔던 것의 보답과 또 보상과 그 대가에 따른 자신이 누려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에 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무엇보다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경기를 앞두고 또 처음 소집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연예인 같다라고 얘기했던 배준호 선수의 반응도 있었고 또 많이 조금 낯설어하고 분명히 서먹서먹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또 대스타로서도 그런 것들에 서스름 없이 격의 없이 다가가고 농담하고 잘 대해주는 것뿐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선수처럼 지적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던 것은 이 친해지는 시간들을 오래 가져가고 또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빨리 뭉치고 하나로 가까워지고 경기를 잘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때보다 지금 한국 대표팀을 향한 시선과 분위기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경기는 결과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앞장서서 행동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여기서 솔직하게 또 모두의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현지에 이제 취재진을 파견했던 KBS의 영상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또 자신을 정말 잘 따르고 또 자신을 우러러보는 모습이 한눈에도 느껴지는 이 사진을 통해서도 느껴지죠. 손흥민 선수의 팀 스피치 상황에서 허공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색해하는 선수들도 있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형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는 배준호 선수가 정말 그 흐뭇하고 정말 존경심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훈련 1대1 파트너로도 낙점이 됐었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 축구계 전체에서도 비슷한 포지션 또 어린 나이부터 보여줬던 저돌성, 공격성 그리고 천재성 또 잉글랜드 무대에 가자마자 보여줬던 이런 결과를 내는 모습들까지 배준호 선수를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좀 차세대 스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손흥민 선수도 느끼고 또 본인도 같이 생활해보면서 생각한 것 같아요. 배준호 선수를 특별히 많이 챙기기도 했지만 배준호 선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또 이런 얘기들을 남기고 또 더 나이가 많지만 늦게 대표팀에 합류했던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도 본인이 또 챙겨주고 또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K리그에서만 뛰었지 대표팀과 인연이 없던 선수다 보니까 대표팀 생활이 낯설 수도 있는 이 주민규 선수 잘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표팀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원팀으로 뭉칠 수 있도록 했던 노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멘트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부담을 가지라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다음 여정 또 이어질 무엇보다 중요한 최종 예선 3차 예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준비해서 잘하자고 같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공을 차자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긴 했지만 결국 축구는 팀 스포츠고 함께 동료들과 이뤄가야 하는 뭉쳐서 만들어가야 하는
함께 해야만 결실을 낼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아서 대표팀의 의미까지 담아서 좀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인데요. 경기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기 또 어려웠던 부분들, 조금 무거운 얘기까지 전했고, 손흥민 선수가 대표 선수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어린 시절에는 손흥민 선수도 좀 철없던 시절도 있고 본인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는데 점차 베테랑이 되어가고 특히 주장이 된 이후, 특히 지금 시점에 와서 자신을 보고 배우고 따르려는 많은 후배들이 생기고, 후배들에게도 그런 마음가짐, 본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는 인터뷰를 마치고 했었거든요. 7대0 대승을 마친 시점에 분명히 좋은 내용과 결과를 끌어냈지만 여기서 안주하고 혹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던 이 경기 후의 인터뷰가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첫 두 골은 본인이 기점 역할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개인적으로나 팀플레이적으로나 또 리더십 측면에서나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는데, 이날 경기가 잘 됐던 것은 내가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선수들이, 함께 뛰는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도록 나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플레이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야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뛰면 또 본인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축구 팀플레이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선수들이 좋아하는 것들 많이 맞춰주려고 한 게 가장 크게 주요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미드필드에서 볼을 잘 차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오랜만에 돌아온 정우영 선수 같이 다부지고 거칠게 플레이해주는 선수들 덕분에 공격에서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라면서 많은 선수들을 두루두루 짚어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이야 다들 좋은 리그에서 뛰고 있고 또 매 시즌마다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팀에 장착되는 것 같다면서 모든 선수들이 잘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한다라는 마음을 통해서 지난 아시안컵을 마치고 했던, 정말 내가 대표팀을 그만둘까 생각까지 했다라는 쓰라린 말을 할 정도로 대표팀 생활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보였던, 몇 달 전의 상황과는 굉장히 달라졌던, 정말 대표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메시지를 손흥민 선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남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이 좋았던 출발이, 누구나 시작은 또 열정 가득하고 열이 가득하고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초심이 앞으로 더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큰 메시지를 손흥민 선수가 남기게 됩니다. 이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모든 또 다른 선수들의 꿈을 꾸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수들,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에게는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다른 선수들,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 대표팀에 온 선수들, 이 친구들은 어릴 때보다 다른 선수들보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남들이 먹고 자고 또 쉴 때 훈련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재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사실 재능이 많은 유망주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뚫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이 친구들에게 꼭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남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람과 사람의 뭐 귀천이 없잖아요. 직업에도 귀천이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배운다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귀감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순간 꿈을 이뤘다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롤모델로 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지켜본다라는 것을, 나를 보고 배운다, 내가 큰 영향을 미친다, 파급이 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지켜본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성숙한 모습,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가식적인 거 아니야? 멋지게 말하려는 거 아니야? 멋지게 행동하려는 거 아니야? 보이는 데서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실시어린 시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조차도 엄청난 노력이고 이것조차가 스스로 자신을 또 성찰하고 또 자신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다.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만지고 또 정갈하게 마음을 다듬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또 대표 선수라면 또 롤모델로 삼아지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된다라고 후배들에게 또 새로운 대표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인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날 경기 87분 경기를 마치기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뭐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미 2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 2골을 넣으면서 A매치 통산 48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3골만 더 넣으면
황선홍 전 선수가 기록한 50호 골을 넘어선 51호 골이 되면서 A매치 역대 최다 득점 단독 2위가 될 수 있고 58호 골로 최다 득점 1위에 올라 있는 차범근 선수의 이 최다 득점 기록도 이제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개인적인 골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욕심이 없다면 또 성공할 수가 없었겠죠.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교체 지시가 왔을 때 솔직히 그 시점에서 김도훈 감독님과 이야기를 했다. 나도 솔직히 욕심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더 뛰고 싶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가 내가 또 헤트트릭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또 있었고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이 막판에 이어졌다면 정말 8대0, 9대0까지 또 역대 대표팀의 최다 득점 리스트 안에 이 경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됐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제 욕심보다는 이번 경기를 통해 대표팀에 데뷔할 수 있고 데뷔하는 선수들의 기억과 경험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더 뛰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뛰겠다라는 표현을 했다가 그런데 내가 이런 욕심을 부린다면 새롭게 기회를 얻을 선수들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 경험이 좀 작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교체 지시가 왔을 때는 전력 질주를 해서 나간 거예요. 보통 뭐 크게 이기고 있고 빨리 나갈 필요가 없는 뭐 상대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끌어도 나쁘지 않을 정말 또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교체대로 나가는데 엄청난 스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대신해서 교체에 들어올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후배 오세훈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더 많이 뛰고 한 번이라도 슈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려고 했다고 한 것인데요. 그 마음을 오세훈 선수도 느꼈다고 합니다. 경기 후 믹스전에서의 인터뷰에서 흥민이 형이 뛰어오자마자 바로 느꼈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 또 훈련 와중에도 흥민이 형이 평소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고 싶다고 하며 후배 선수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 정말 대스타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이고 이미 많은 것들을 이뤘고 또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선배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 경쟁자들 또 경기장 안에서 내가 돋보이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이 아닌 정말 큰 마음 대표팀의 큰 형이자 대인이자 또 주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렇게 마음 하나 몸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마음까지 솔직히 얘기한 것 저는 뭐 이 전력 질거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미담으로서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도 처음에 욕심을 드러냈었다 내가 더 뛰고 싶다는 의사를 감독님에게 표현을 했었다 이 얘기까지 공개하면서 이 말을 꺼낸 것이 그야말로 본인의 솔직한 속내와 또 진정성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이 김도훈 임시감독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기자들은 라이언시티 감독을 맡았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경기 외적인 이유로 이제 팀을 물러나게 됐던 김도훈 감독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임시감독을 맡았던 상황이 두 번 연속이잖아요. 3월에는 황선홍 감독 그리고 6월에는 김도훈 감독이 맡게 됐는데 이 경기 어떤 준비들이 있었고 또 임시감독의 역할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도훈 감독을 또 축 켜세워 올리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정말 우리 축구에 잘 맞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감독을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감독이 와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김도훈 감독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불편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경기를 3, 4일 동안만 준비를 해야 했다. 근데 경기를 잘 준비했고 특히 감독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다. 게다가 대표팀 감독은 많은 압박감이 있는 자리인데 김도훈 감독님이 정말 잘하셨다. 선수단과 잘 소통하셨고 또 이번 싱가포르전뿐 아니라 다음 중국과의 경기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우리가 또 한 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싱가포르전을 재미있게 즐겼다. 물론 즐기기도 했지만 대표팀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나라를 위해 뛰어야 하고 또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것도 많다. 그런 경기 즐기면서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경기를 위해서 감독님이 돕고 있다. 김도훈 감독님이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 경기도 지켜보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 언론을 통해서도 김도훈 감독을 좀 이제 올려주는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도훈 감독 역시 이제 한국에 귀국한 이후의 인터뷰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고 대선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이 우리가 코칭 스태프에서 준비한 것을 잘 또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이번에 부주장으로 새로 선택한 이재성 선수가 주장단 선수들로 나서서 팀으로 우리가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본인 개인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정말로 주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빨리 팀에 녹아들 수 있었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런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대승을 할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마움의 마음을 표했거든요. 팀의 진정한 리더, 정말 리더다운 리더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이 성장 과정과 또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한국 축구가 정말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어디를 가도 라이벌 관계로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우리 대표팀 경기니까 물론 우리 선수를 응원하고 경기 중에는 조금은 뭐 우리 선수를 향해서 야유도 하고 좀 욕설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찬탄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경기 전후로는 또 사인 요청, 사진 요청 막 플래시 세례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가 7대0으로 크게 또 일찌감치 대량 골이 터지면서 끌려가면서도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매진됐던 5만 관중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마음을 담아서 싱가포르 축구를 위해서 또 덕담을 남겼는데요. 뭐 김동훈 감독도 이미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듯이 싱가포르 축구에 정말 존중심을 많이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이런 좋은 잔디, 좋은 환경, 좋은 경기장에서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싱가포르의 멋진 팬들과 함께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나도 경기하면서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나면 당연히 또 그 다른 일정과 다른 경기 또 다시 싱가포르에 올 때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응과 환대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뛸 때도 더 큰 아시아 전역에 동남아시아 전역에 또 인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경기가 내게 동기부여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것, 더 많은 골을 넣기 위해 뛰는 것, 비록 싱가포르 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많은 골을 실점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 선수가 굳이 더 이렇게 애쓸 필요 없이 힘을 뺄 수도 있는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내고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감동과 감사로 전해주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레벨의 경기 언제나 발전한 기회가 있다. 이런 매 경기가 나를 발전시켜주는 것이고 내가 발전하려면 그 경기 모든 걸 쏟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0대를 넘어선 나이에도 손흥민 선수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겠죠. 손흥민 선수는 어떤 경기든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경기장에 있을 때 늘 최선을 다하고 싶고 오늘 그걸 보여줬고 또 내가 보여준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중국전은 더 잘하고 싶다라는 또 의지까지 표명했고 아마 이러한 인터뷰는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이 크게 지고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길 경우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한 태국 팬들에게도 큰 감동과 또 고마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싱가포르 팬들도 있었지만 싱가포르 대표팀의 승리를 위해서 뭐 한국 선수를 향해서 또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도 야유를 한다거나 욕설하는 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 환경까지도 즐거웠고 그런 것들을 본인도 들었지만 경기를 즐겼다. 싱가포르에도 분명히 많은 축구 팬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팬들이 경기장에 와주신 것부터 너무나 감사하고 팬이라면 당연히 상대팀을 이제 마주할 때는 우리가 상대팀이라면 우리가 적이라면 전쟁처럼 경기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응원과 그런 야유가 나올 수 있다. 상대팀 선수에 대해 이렇게 야유 응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나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너무나 환상적인 싱가포르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또 응원해 줬던 싱가포르 팬들 엄청난 응원을 보여줬고 너무나 멋진 경기장 분위기를 보여준 것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아갔고 우리의 축구를 했다.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봤을 때 나는 싱가포르 미래에 행운이 있을 것 같고 행운이 있길 바란다. 이런 또 큰 덕담까지 했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말레이시아와의 무승부 또 태국과의 무승부 등으로 이번 싱가포르 팬들은 0대7 참패에 크게 실망을 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이 이전 경기보다 방심하지 않고 더 좋은 분위기 속에 새로운 얼굴들 속에 뭉치면서 더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싱가포르가 그 팀들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축구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빠르고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하면서 특히나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더독으로 여기는 약체라고 불리는 팀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팀들이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난 솔직히 기뻤다. 아시아 축구는 사람들이 말하고 보는 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시아 축구 최고의 선수로서 아시아 축구 전체의 성장, 상향 평준화는 분명히 반길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아 축구 전체의 수준과 인프라와 또 이런 많은 흥행이 높아질수록 또 아시아 축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싱가포르가 오늘 열심히 싸웠다. 우리가 이겼던 것, 대승을 한 것은 우리가 더 냉정했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잘 살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게도 득점 기회가 있었고 결정력 차이로 계속 골차가 벌어지면서 결국 후반전에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또 싱가포르의 두 경기를 전 경기도 봤는데 정말 상위 클래스의 경기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축구가 발전하고 있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대표팀 선수로서 10년 넘게 뛰고 있는데 매년 이런 아시아 상대 팀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는데 다만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하다. 특히 놀라운 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즉 팬들의 성원이 축구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특히 한국 팬들에 대한 고마움까지 함께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 출신으로 이번에 싱가포르 대표팀을 맡고 지휘하고 있는 오구라 츠토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테크니컬 디렉터 시절에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원했던 인물로서 특히 이번 경기 싱가포르가 사실은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했던 것은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강팀 한국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하고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축구 맞불을 놨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오구라 츠토무 감독은 또 한국 축구에 대한 존중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축구를 하는 팀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더 많은 발전하겠다 약속을 드리겠다. 하지만 우리의 접근 방식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수비 블록을 세우고 버티는 것보다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게 싱가포르 축구에 남는 게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계속 골을 내주면서 선수들이 긴장했고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완전히 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끝났다고 했는데 특히 그 시점에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이 터졌고 손흥민 선수 특유의 플레이가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축구계 전체에 알려주고 보여주는 메시지이자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 선수들 후배들에게 얘기했던 메시지가 울림을 줬지만 이렇게 싱가포르에 와서 모든 곳을 쏟으면서 경기하는 정말 손흥민 선수의 프로 정신이 다른 아시아 지역 전체에도 큰 배움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이제 3차 예선 진출 팀들도 속속 결정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열린 날의 주요 결과들을 보시면 이미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일본이 미얀마와의 원정 경기 5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한국과 더불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와 한 조에 속한 중국은 태국과의 홈 경기를 비기면서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대량 실점 패배를 할 경우에는 3차 예선도 가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과 한 조에 속한 북한은 일본 원정 경기를 치르지 않고 몰수패를 당한 가운데 시리아와의 경기를 중립경기장에서 치렀는데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북한이 3차 예선에 진출할 희망을 살리게 됐고요. 김판곤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키르기스탄과의 원정 경기 1대1로 비기면서 한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차 예선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신청 감독이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라크와의 홈 경기 0대2로 패배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최종전에서 필리핀을 이긴다면 자력으로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하고요. 한 조에 속한 베트남은 성적 부진으로 트루시에 감독을 경질했는데 김상식 감독 체제로 치른 첫 경기에서 필리핀과 난타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며 김상식 코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마지막 경기를 통해 3차 예선 진출팀을 가리게 되는데 과연 어떤 한국인 감독이 웃게 될지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이번 아시아 축구계의 상황을 보시면 팔레스타인이 피파의 전폭적 지원 속에 인프라 개선과 선수들의 실력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레바논과 홈경기 0대0 무승부를 통해서 레바논의 3차 예선 진출 실패가 확정됐고 팔레스타인이 깜짝 3차 예선 진출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탈락시키고 결승에 올랐던 요르단이 또 다른 지난 아시안컵 돌풍의 팀인 타지키스탄을 3대0으로 제압하면서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6월 7일 오전에 빠르게 입국해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 중국과의 경기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월 11일 화요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2차 예선 최종전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 우리 대표팀 역시 반드시 이겨야만 호주의 추격 속에 3차 예선 톱시드를 지킬 수 있거든요. 한국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중국과의 홈 경기, 홈팬들 앞에서도 멋진 축구, 많은 골, 화끈한 경기로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중국전의 모든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